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공략해 볼까요? 중3 국어교과서 비상출판사입니다. 대단원 1. 주체적 감상과 쓰기 속에 있는 소단원 2. 맥락을 담은 글쓰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맥락을 담은 글쓰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황 맥락에 따라서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쓰기입니다. 쓰기.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하죠. 쓰기란 무엇인가? 주제,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이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 교과서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얘기, 목적과 관련된 얘기, 독자와 관련된 얘기, 매체를 관련해서 이것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디까지나 주제나 목적, 독자, 그 다음에 매체 등을 고려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네 가지의 수준의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글을 쓰는 방향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영상은 그 핵바 버전으로, 핵심만 빠르게 버전으로 진행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략적인 이 글쓰기의 내용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어떤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가를 위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일단 쓰기의 과정. 첫 번째 과정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계획하기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계획을 해야, 그래야 글을 쓸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그냥 펜 잡고 종이에다 쓴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계획하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어떻게 전체적인 방향을 어디로 잡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생각하는 게 앞서 언급했던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 나는 왜 글을 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글을 읽을 독자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체,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이 주제라는 것은요, 뭘 얘기할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주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죠? 아주 쉽게 얘기했는데요. 주제라고 얘기하면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에 관해서 내가 얘기할까? 뭘 가지고 얘기하지?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지? 그게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뭐 지금 여기에 그 31페이지에 나온 친구처럼 제주도에 갔는데 재밌는 일들을 내가 겪었다. 이걸 친구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럼 친구들한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입니다. 왜? 왜 내가 글을 쓰는 거지? 무엇을 위해? 홍보를 위해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내 생각처럼 끌어오기 위한 어떤 설득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중에서 왜? 라는 것은 목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정확히는 예상 독자입니다. 예상 독자. 그러니까 내 글을 읽을 사람들이 누구이냐? 라는 걸 생각해 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예요? 누구에게?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글을 쓸 것인가? 이게 예상 독자입니다.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물론 이 고려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친구도 있을 테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자면은 예상 독자가 뭐 가령 나이대를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그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당히 나이가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글을 쓴다면 비교적 쉬운 어휘의 글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그 학습 수준이 높은, 나이대가 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좀 더 어려운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문장 구사라든지 아니면 단어 구사 수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방의 지식 수준, 그 다음에 나이 수준, 아니면 성별과 같은 여러 가지 배경 요소들을 고려해서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을 독자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남성을 독자로 글을 썼을 때 이 달라지는 어떤 선택적인 어떤 변이 요소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극단적으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글이, 문장이, 단어가 아주 쉽죠. 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상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를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근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상당히 학술적인 내용을, 사회문화적인 어떤 측면에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그리고 문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체. 뭘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나는 이 글을 쓸 것인가? 그것이 뭐 인쇄 매체이냐, 아니면 인터넷과 같은 매체이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얘기한다고 얘기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 요 네 가지의 것들을 고려해서 먼저 큰 틀의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 나는 제주도 갔다 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를 삼고 얘기할 거야. 왜? 친구들에게 뭐 나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지. 누구에게? 내 친구들, 내 또래 친구들. 뭘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자, 이런 계획을 대체적으로 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이 내용 생성하기인데, 이 어쨌든 비상교과서에서는 내용 생성하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 이것은 뭐 달리 말하자면은 글감 마련하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의 어떤 재료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는 필요한 재료들을 갖다 다 모으고 이제 다듬어 놓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한 다음에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리의 재료가 없다면은 요리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요리라는 결과물이 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요게 요리잖아요. 그죠? 어떤 요리인데,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칩시다.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요리는 그러니까 글인데요. 이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재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재료에는 김치라든지 아니면 뭐 김치돼지찌개라면 돼지고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도 필요하고, 양파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료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의 소재가 되는 여러 가지의 거리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용을 생성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글감을 마련하는 이 내용 생성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생각그물이 뭔지 아나요? 생각그물은 마인드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인드맵 구축 많이 했었죠. 그죠? 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식의 것이 그 생각그물이잖아요. 학교 폭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이렇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뭐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의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해결 방식에 뭐뭐가 있고, 원인에는 뭐뭐가 있고, 이게 다 그물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생각 그물, 마인드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생각 그물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자유연상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데요.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자유연상. 다른 말로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 이건 또 무엇이냐? 뇌를 스토밍. 막 회오리바람 치듯이 막 정신없이 만든다는 얘기인데,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뭐 여름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죠? 선풍기도 있을 것이고, 그럼 아이스크림 하면 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하면 뭐 시원하다 뭐.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브레인스토밍 점수를 매기자면은 그리 획기적이진 않죠. 사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당히 기발하고 획기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름 하면 아이스크림이 떠오르고 아이스크림이 시원하다. 이것은 상당히 틀에 박힌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면은 갑자기 괴물이 생각난다. 이런 정도면 괜찮겠죠. 나는 뭐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뭐 아이스크림 괴물을 어디서 봤기 때문이다. 괴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냐? 괴물의 어떤 털이 생각난다. 괴물의 털은 징그럽다.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정말 뻗어나가면 뻗어나갈수록 참 좋거든요. 그죠? 자, 이런 자유연상 기법을 통해서도 글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근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그 글감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은 인터넷,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글감들을 마련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니면 자신의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도 글감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알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해서 글에다가 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매체, 배경 지식, 자유현상, 생각구물 이런 일련의 방법들을 통해서 글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활동을 하냐면요. 자,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내용 조직하기라는 것은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개요 짜기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글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에 의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할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계획을 짜는 거죠. 그죠? 계획표 이런 것을 짜는 겁니다. 글의 뼈대가 되는 것들을 미리 딱 설계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뼈대에 따라서 자, 이 부분의 내용은 요걸 쓰자. 자, 이 부분의 내용은 이걸 쓰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내용 조직함입니다. 자, 근데 이 비상출판사에서는 이렇게 나눴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정서 표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정보 전달 및 설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쓰냐에 따라서 내용 조직하기가 좀 약간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서 표현을 위해서라면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그 글을 조직하는 내용을 조직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서 표현을 통해서는 아마도 시간의 흐름 아니면 공간의 이동 아니면 사건의 전개 과정 이런 세 가지의 이것 말고도 또 있겠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이나 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글을 조직하는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보 전달 및 설득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3단 구성입니다. 처음,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끝. 근데 이 용어들이 좀 다르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면 설명문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뭐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논설문입니다. 논설문. 근데 논설문의 내용 조직, 설명문의 내용 조직, 이 구성 요소들이 다르죠. 처음, 중간, 끝은 보통 설명문 아니면 머릿말, 얘를 머릿말,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맺은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하지만 이 논설문으로 얘기가 들어간다면 용어가 좀 약간 달라지는데요. 서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은 본론, 그 다음에 끝은 결론. 이런 3단 구성 순으로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초고 쓰기입니다. 초고라는 말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네, 분명 그럴 거예요. 하지만 어려워하지 마세요. 초고라는 것은 그냥 처음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펜을 잡고 그냥 그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써도 그것도 초고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처음 쓴 글을 초고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초고를 써야 그 다음에 대충의 맥락이 잡히고 가닥이 잡힌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고쳐 쓰기의 단계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초고 쓰기라는 단계는 꼭 필요하죠. 근데 이 비상출판사에서는 지금 초고 쓰기와 고쳐 쓰기를 지금 아예 묶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초고 쓰기, 고쳐 쓰기 이렇게 묶어버렸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차라리 어쨌든 항목은 따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섯 번째 고쳐 쓰기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고 쓰기에는 그러니까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의 부분적인 내용을 좀 인용하자면 어쨌든 처음 쓰는 글의 본격적인 글쓰기의 과정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예상 독자를 고려한 여러 가지 단어라든지 문장 표현을 적절하게 잘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잘 고려해서 어떻게 문단을 배열할까를 갖다 고민하면서 글을 처음 쓰는 겁니다. 처음 쓰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쳐쓰기 방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전에 고쳐쓰기와 관련된 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다른 출판사긴 하지만 고쳐쓰기에 관련된 좀 더 세밀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보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크게는 글 수준, 그 다음에 문단 수준, 그 다음에 문장 수준, 그 다음에 단어 수준으로 고쳐 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순서는 정해져 있긴 합니다. 뭐 단어부터 고치고 뭐 문장부터 고치고 뭐 순서 따로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한번 싹 훑어보고 그 다음에 문단 수준에서 한번 이 부분은 이 문단은 이렇게 하는 게 좀 적절하겠는데 그 다음에 문장 수준에서 이 문장은 좀 표현이 좀 중의적이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보단 저 단어가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점차 큰 틀에서 작은 곳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는 고쳐쓰기 작업을 하는 게 순서거든요. 그걸 좀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고쳐쓰기 방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쓰기의 방법에 대해서 점검 항목에 대해서 자습서에 나온 내용을 옮겨 적어보자면 이렇습니다. 글의 주제나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점검하기. 이건 뭐 글 수준에서 고쳐 쓰는 부분이고요. 글 전체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점검하기. 이것 또한 글 수준에서 점검하여 고쳐 쓰는 항목이고요. 불필요하거나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기. 이거는 뭐 문단 수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장 수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과 단어. 언급 나오죠, 그죠? 문장, 단어 수준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좀 더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으로 세밀하게 고쳐 써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1년의 이 쓰기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을 좀 알 수가 있겠죠. 뭐 계획하기,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이 과정에 따라서 글쓰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핵바 버전, 즉 핵심만 빠르게 버전이었기 때문에 짧게 여기서 끝내지만은 다음에 이제 상느 버전을 통해서 강의를 할 때는요, 이 서평, 이 내용에 등장한 서평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과정에 따라서 글을 쓰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상세하고 그 다음에 느리게 상느 버전으로 진행할 테니까요. 그 강의 기다려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